네, 마스터님 드디어 이 1월 FOMC 회의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뻔하다. 뻔하다. 뻔한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시장이 왜 이렇게 출렁 있는 걸까요? 빠른 긴축에 대한 시사가 이미 1월 초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네. 시장 반영이 된 거고, 사실 전일 페드 회의는 임팩트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이게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저점을 계속 깨니까 네. 뭔가 페드 회의에 굉장히 집중 요소가 있겠거니 하고 판단하는 거지. 네. 지금 페드가 이미 이러한 오늘 결과값을 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료를 다 뿌린 상황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그간 사실 이제 신세계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앵커님하고 이거를 좀 수다를 많이 떨었었죠. 네. 생방으로. 앵커님 3월에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앵커님 뭐라 하셨죠? 금리 인상 할 것 같다고 말씀. 네. 앵커님도 금리 인상할 것 같고 저도 할 것 같은데요. 다 아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너도 나도 아는 이야기다 얘기를 했었는데. 너도 나도 아는 건데, 야, 진짜 할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선. 사실 저도 네. 그 마스터님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시장이 다 아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또 오늘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또 아시아 주요국들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여러 좀 보고서라든지 리포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원래는 좀 시장을 다독이는 이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그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진 그냥 않다. 끼워 맞추기식 언론밖에 안 돼요,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는. 음, 아니, 뻔히 나올 멘트가 그냥 뻔히 나왔는데, 네. 예상에. 근데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한 게 이번 달부터 초인데, 이번 달 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긴축에 대한 빠른 시도에 대한 언급 가능성이 굉장히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이었고, 지금도 그게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단순하게. 아니면 시장이 혹시 설마 했던 걸까요? 설마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차례 하겠지 했던 거인데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빠져서. 사실 이제 국제금리가 갑작스레 급등하는 요인이 가장 컸었고, 네. 제가 항상 얘기는 하는 거지만은 긴축에 대한 빠른 시도는 물가에 대해서 실제로 안정화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팩트예요. 네. 안정화가 들어가면서 국제금리가 오르니까 위험자산에 돈이 빠져나오는 거고, 네. 그게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시장의 심리가 이제 반대급부가 좀 많이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밀리는 상황이 당연스럽게 연출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반대급부적인 거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수요가 좀 집중될 땐 투기적 수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가 소위 빠르실 말하는 거예요. 투매가 나왔다. 그죠? 예. 투기적 이제 매도를 들어가는 거죠. 다 이제 증시에서 자금을 빼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왜 드러나냐면 여태까지 흘러갔던 게 단숨에 끊겨서예요. 굉장히 간단히 얘기하면은 돈이라는 게 사실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오르던 거였거든요. 네. 상황이.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 역할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으니까, 아직까지도. 근데 최근에 이제 빠른 긴축 금리에 대한 시도, 원래 당초 저희가 12월 초에 얘기할 때는 페드에서 항상 얘기하던 게 이제 5월 금리 인상 이 정도만 시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테이퍼링을 6월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테이퍼링도 왜냐면 5월에 종료하겠다는 얘기가 그때는 또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는 한창 그 얘기로 이제 주된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페드 얘기를 할 때는.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12월 들어서 테이퍼링을 갑자기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300억 달러가 얘기가 나왔고 결정을 했고, 네. 그 당시에. 근데 1월 들어가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나오는 얘기가 금리 인상도 그냥 해버리겠다, 3월에. 그리고 3회 아니라 4회, 5회. 가능성을 지금 열어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원래 당초에 12월까지 예상하던 제 시나리오가 3월에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면 5월이었으니까. 음. 그때 왜냐면은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국채금리가 급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1월에 그 내용을 퍼붓는 상황이었고 초에 1월 초에 갑자기 재료를 막 이제 뿌리기 시작을 해요. 네. 시장에다. 그리고 이번 성명서에서 보니까 테이퍼링을 3월 말도 아니고 3월 초에 종료를 네, 하겠다라고. 당기긴 당긴 거죠. 네. 근데 테이퍼링 종료는 사실상 크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3월에 포커스가 이미 맞춰진 상황이었고 네. 테이퍼링은 일전에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짜여진 수순이었거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월에 하든 3월에 하든 의미가 없어요 이거예요. 지금 시장은 이미 3회 이상에 대한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그걸 더 당겨서 진행을 하고 오히려 5회 또 가능하다라는 어떤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국채금리가 들어가는 거고 상승이. 근데 저는 정말 시장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전에는 한번 이제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시장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발언이 나오니까 그때는 또 나스닥도 그렇고 3대 지수가 굉장히 급반등, 상승세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하락세가 두드러져서.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월이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이제 준비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국채금리 급등을 또 눈여겨봐야 되네요. 네, 제가 괜히 여기 시장에서 국채 얘기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국채란 무엇인가란부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원래. 네. 이게요. 굉장히 사이클이 이제 10년에 한 번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장이 이제 마무리 종점 단계잖아요. 긴축이라는 게. 근데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시도가 드러날 때는 그 여태까지 투입했던 자금이 빠져나온 현상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발동을 해요. 네. 그게 지금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좀 무서운데요. 무섭죠. 근데 왜 이렇게 급 하락이 나오냐. 장대 음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왜 지속해서 나오냐라고 평가를 했을 땐 이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 추이가 문제예요. 이게 완화적인 상승 추이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 어떤 시장이 공포감을 느끼지 않게끔 조정을 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급상승하면 이제 투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또 발동이 되는 상황인 거죠. 간단하게. 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사실 이제 10월부터 제가 그 경고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현금화에 대해서 좀 신경 쓰세요. 이 부분인데. 지금 그 유튜브로 한 시청자님께서 2021년 10월부터 이제 해왕 마스터님께서 코스피 2,600 온다 그 예견해 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인버스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매도를 했는데 수익 25% 보셨다고. 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올려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근데 네, 2,600 딱 정확하게 네,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1,700선도 무너져.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주식 솔직히 여기 이게 증권 플랫폼에서 주식을 당분간 쉬세요라고 하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많이 어택을 당해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이론에서 펼치더라도 네.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조언을 해드린 게 포트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언급을 많이 해요. 예, 그렇게 말씀해 100% 현금하지 마세요. 포트에 대한 비중만 좀 많이 탑다운 시키세요. 네네. 웬만하면. 제가 만약에 1억이란 돈을 갖고 있으면은 1억에 대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은 웬만하면 이제 10% 이내 이걸로 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네. 근데 이런 게 조금 그래요. 사실 이제 신세계 시청자분들이 인버스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나신 분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는 많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사실. 지금 이 시나리오가 이게 좀 마음이 아프죠, 사실. 근데 지금 제가 그 조언은 해드릴 수 있는데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지금 만약에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약 시청자분들 입장이라면 지금 현금화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이제는 버텨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인버스 트레이딩 시점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서라도 수익을 더 맛볼 수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끊어냈네요. 제가 좀 이따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이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게 사실 2550선이었어요. 2550선. 근데 지금 현금화 시키면 늦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싶어요. 지금. 못해도 저는 한 11월 이제 12월 그때부터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1월에 진행한 거는 좀 다소 늦은 거죠, 사실. 굉장히. 근데 지금 단가는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는. 근데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바닥이 대체 어딥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2월에도 증시가 안 좋을 거예요. 3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오늘도 좀 융단 폭격을 맞을 각오는 돼 있지만 할 얘기는 해야겠죠. 예.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시장이 지금 바닥을 다지더라도 네. 2월에는 이제 하단이라고 좀 표현하죠. 이제 하단 구간 내에서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요. 예.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장 계속 빠질까요? 그렇지는 않죠.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도 있고 주식이라는 게. 실제로 2016년도부터 17년도, 18년도까지 이제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거든요. 네, 증시 올랐어요. 맞아요. 오히려. 저도 예. 근데 이 시작 전 들어봤어요. 단계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왜냐 그때 왜 이게 지금 빠지냐면 올랐던 돈에 대한 일시적인 빠짐 현상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하죠. 네, 원래 사실 매 맞기 전에 제일 무섭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금화는 의미가 없다. 음, 현실적으로. 그리고 2월에는 좀 바닥 다지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추천드리는 주식에 대한 트레이딩 타임은 3월부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월부터. 3월부터. 네, 3월부터 2,550선에 대한 지지 여부 체크하고 만약 지금 올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네. 이제 5월부터 해도 괜찮아요. 5월. 왜냐? 이유를 네. 설명드릴게요. 네. 어차피 이거 상승세로 못 가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언제까지 박스권이 좀 이어질까요? 3년 예상합니다. 아, 3년. 3년. 오늘 좀 되게 또 오늘 매 맞을 각오가 돼 있지만 하단에서 맴돌 가능성이 맴드는 게 지금 일단 금융정책상 이제 세금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고 네. 이제 외인에 대한 저는 미증시는 사실 신고점은 한 번 더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네. 깨질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네, 안 돼요. 국내 상황은 코스피는 조금 힘들다. 음, 사실 현실적으로 2,550선을 지금은 좀 기다리는 상황이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많은 주식에 대한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저는 버티세요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아, 어쨌든 반등은 한번 드러납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이 손절에 대한 타이밍을 오히려 더 상단에다 잡는 게 좋아요. 지금보다는요. 네, 지금보다는. 지금 털면 손해요. 사실 더 올라갔을 때 차라리 그때 손실을 달아도 그때 하는 게 나아요. 지금 기다려 보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제일 큰 가능성을 보는 거는 신고점 갱신은 없다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 IMF에서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이 네.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던 2020년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오히려 아시아 시장에 유난히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이 사실 부분은 어떻게 이제 보세요? 중국은 음. 이제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금리가 상단 레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아, 그게 완화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양적 완화라는 표현은 지금 양적 완화라는 건 돈을 더 뿌리는 건데 금리가 내려갔다고 상단에서 내려갔다고 완화라는 표현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어떤 시장이 언제 어디서 반등을 할까 그리고 타이밍을 언제부터 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신고점 갱신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언제일까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스무스하게 계속. 3월 이후가 될까요? 추세적으로 따진다면 3월 이후가 가장 적절한데 네. 미증시 또한 바닥 다지기가 지금 들어갈 거예요. 음, 2월에 바닥 다지기가. 바닥권에서 계속 맴돌다가 이제 상승 기반을 다시 흐름을 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다. 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장기 하락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미증시라든가 코스피는 장기 하락에 대한 조건 자체가 딱 수렴하는 게 있어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악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채권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채권 스프레드가 너무 견고하다는 게 증시에 대한 상승 기반을 더 닦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 괜히 또 이제 발언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네. 사실 시장이 하락을 한 번은 제대로 크게 할 수 있는 요인도 이 채권 스프레드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가능성이 시사가 돼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은 안 와요. 제가 좀 이제 3년 이후에 그 가능성이 엄청 시사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노란톡방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너무 긴 네. 얘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사실 이제 차트 상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지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바닥을 확인한 뒤에 좀 투자에 나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바닥을 확인한 뒤에 매수세 돌려도 돼요.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많이 눌린 구간이라면 네. 무슨 뜻이 있죠? 명언이 공포에 살아. 그렇죠. 가능해요 지금은. 아, 미증시 같은 경우는요. 아니 코스피도 조만간 가능해요. 음. 공포에 살아가. 근데 코스피는 완전한 상승 기반은 아니다 보니까. 예. 근데 진짜 이제 찐 트레이딩에 대한 싸움이 펼쳐질 거예요. 저는 이 모멘텀 양적 완화를 이룰 때는 네.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을 아니라 시장이 서포트해줘서 살아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싸움은 이제 올해부터예요. 주식에 대한 실력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 네. 이게 맞는 거거든요.